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갈까 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민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나라들이 보통 보면 미국, 호주, 캐나다이죠. 그런데 저는 미국은 놀러만 가봤지 살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호주는 한 1년 정도 살아봤고요. 지금은 캐나다에 이제 시민권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호주로 갈까, 캐나다로 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주와 캐나다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씨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호주의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 사시사철 따뜻하고 물론 겨울이 있지만 겨울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이 굉장히 더워요. 하지만 캐나다는 반면에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보면은 영하 30~40도까지 떨어지는 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캐나다가 날씨가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 호주에 살아보고 캐나다에 오니까 날씨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밴쿠버의 날씨가 좋아요. 언제? 딱 2달. 7월, 8월. 딱 2달만 날씨가 좋고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 내내 비만 와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져요. 자, 반면에 호주는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제 하루는 호주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낮에 그 다음에 거리를 걸었어요, 친구랑. 근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제가 땅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일본 친구였는데 나보고 막 Are you okay? Are you okay? 막 이러면서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지? 잠깐 나는 눈을 감았다 뜬 것뿐인데 봤더니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막 걱정하면서 너 쓰러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어머 내가 쓰러졌었구나. 제가 생전에 쓰러봐 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아침에 조회를 하잖아요. 월요일 날마다. 그러면은 제 소원이 쓰러지는 거였어요. 쓰러져서 양호실에 가서 쉬는 거.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말씀이 1시간이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쓰러지는 그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어머 나도 저렇게 쓰러져 봤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생전 쓰러져 본 적이 없는 튼튼한 몸이었는데 호주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쓰러졌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과 극이죠. 호주는 겨울이 따뜻하지만 여름이 굉장히 덥고 캐나다는 여름이 아주 덥진 않지만 겨울이 굉장히 춥다. 그래서 추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윈터 스포츠, 뭐 스키나 스노보드나 아이스하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로 오시면 되고 나는 추운 거 싫다. 저는 추운 거 못 참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캐나다로 왔는데 따뜻한 나라가 좋다. 그리고 워터 스포츠 예를 들면 뭐 수영 아니면 서핑 그런 게 좋다. 그러면은 호주로 가시면 돼요. 호주는 여름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사시사철 따뜻하기 때문에 뭐 겨울에 좀 춥지만 약간 우리나라 늦가을 정도 날씨 정도 돼요. 그래서 아주 춥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하기 편하고 비도 자주 안 와서 우울증에 걸릴 필요도 없고 걸리는 사람도 드물고 그래서 날씨에 민감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호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임금을 한번 봅시다. 임금은 캐나다보다 호주가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시는 그 호스트나 호스테스들을 보면은 호주는
평균 임금이 25달러 정도 돼요. 캐나다 달러로. 하지만 캐나다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시는 호스트나 호스테스 분들이 받는 평균 임금이 캐나다 달러로 11.28달러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이제 호주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이렇게 환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같은 환율로 비교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물가는 비슷해요. 호주랑 캐나다랑. 하지만 캐나다가 임금이 조금 더 낮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경제적인 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 하면은 호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임금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집값을 알아봐야겠죠. 렌트 피. 집값은 비슷한 것 같아요. 캐나다는 보통 보면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투룸일 경우에는 2,000달러 정도 줘야 돼요. 호주도 비슷해요. 제가 살았을 때 투룸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1,500달러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올랐겠죠. 하고 지금 보니까 호주도 2,000달러 정도 내더라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더 싼 데도 있고 더 비싼 데도 있고 어떻게 자기가 사느냐에 따라 좀 더 다르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룸짜리 그 아파트를 렌트를 해서 방에 2명, 다른 방에 2명, 그 다음에 거실에 2명 이렇게 6명이 살면서 렌트비를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싸겠죠. 근데 저는 일반 그냥 가정에 사람들이 이민을 왔을 때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로셔리 쇼핑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자기가 물건을 샀을 때 호주가 캐나다보다 더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는 슈퍼마켓에서 세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날마다 문 닫기 한 15분 그때 전에 가면은 빵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세일을 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싸게 샀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는 문 닫기 전에도 세일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주에 세일하는 품목을 세일한다든지 아니면은 유효기간이 하루 남은 거를 50%까지 세일하지 호주처럼 문 닫기 전에 그날 맞는 거지만 문 닫기 전에 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종류들을 50% 이상 당일 세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주가 더 슈퍼마켓에 가서 쇼핑을 했을 때 더 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과일값이라든가 아니면은 고기값 이런 것도 호주가 더 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외식으로 가봅시다. 외식은 캐나다나 호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서 만들어 먹으면은 그나마 저렴하지만 밖에 나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비싸다. 그런데 캐나다는 또 팁을 줘야 돼요. 이건 미국 문화라서 팁을 줘야 하는데 그 팁이 한 15% 정도 줘야 되거든요. 최소.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호주에 살았을 때는 호주 할아버지네 집에 제가 이제 룸을 렌트를 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레스토랑에 가고 싶은데 팁을 줘야 되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팁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팁은 미국 문화다. 미국 사람들이 자꾸 팁을 주는 거지 호주는 팁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팁을 내는 문화라면은 밑에 댓글이나 이렇게 그런 걸 달아주세요. 그래서 외식 문화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보면은 자 보통 레스토랑에 가면은 뭐 메인 하나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음료 하나 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벌써 한 최소 20달러 25달러 들어요. 그냥 싼 데서 먹으면. 물론 더 비싼 데도 있지만 싼 데 최소로. 그러면은 이제 한 25달러 낸다고 치고 걷다가 또 텍스가 붙어요.
텍스가 얼마나 붙냐 하면은 밴쿠버에 같은 경우에는 12%가 붙어요. 물론 주마다 달라요. 근데 밴쿠버가 텍스가 가장 많이 붙는 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 12% 붙죠. 거기에다가 또 팁 15%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킨 그 음식값 플러스 30%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30가 훌쩍 넘어버려요. 1인당. 자, 그럼 둘이 먹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뭐 파스타 하나 먹었는데 둘이 가면 $60가 되는 거예요. 비싸죠? 저는 비싼 것 같아요. 뭐 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비싼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직장으로 가봅시다. 직장에서 일할 때 휴가 어느 나라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호주하고 캐나다는 연영방 국가라서 똑같이 영국 밑에 소속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영국과 같은 가족과 같은 나라죠.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하지만 다른 점이 많아요. 자, 휴가를 보면은 캐나다는 3주, 2주에서 3주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한 달 정도 돼요. 호주가 더 휴가가 길죠. 캐나다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첫 해는 2주 정도 주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 다음 2년 차부터 이제 3주 주는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10년 차 되면은 그 다음에 뭐 4주 이렇게 되는데 호주는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여유로워서 그런지 휴가를 처음에 한 달을 줍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삶이 좀 더 이제 각박하지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호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른 토픽으로 가면은 호주랑 캐나다는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 호주는 벌레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캐나다는 벌레가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뭐 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벌레가 잘 안 사는 것 같기도 한데 벌레가 싫으신 분은 호주로 가면은 괴로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살았을 때 저는 바퀴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쥐는 별로 안 무서워해요. 동물이니까. 쥐는 그래도 귀엽게 생겼어요. 얼굴을 보면. 꼬리가 조금 징그러서 그렇지. 얼굴 보면은 귀엽고 이제 털도 되게 이제 뽀송뽀송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바퀴벌레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있는데 혼자 할아버지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가셨단 말이에요. 바퀴벌레가 진짜 이만해. 이만해. 정말. 와, 그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거실에 딱 왔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거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실 문을 닫고 그 거실 문 그 밑에 이렇게 좀 틈이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바퀴벌레가 나올까봐 테이프로 다 막고 방 안에만 숨어서 있다가 내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바퀴벌레 잡으러 와달라고 그래서 제 친구가 왔었거든요. 바퀴벌레 잡으러. 근데 바퀴벌레가 도망갔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바퀴벌레뿐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벌레가 너무너무 벌레 혐오증이 있으신 분들은 호주로 가시면은 고생하실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은 야생동물이 이제 많은데 호주 같은 경우는 캥거루 아니면 코알라 이런 거를 이제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동물 뭐죠? 그 집 뒷뜰에 만약에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자주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름 모르겠어요. 원숭이 비슷한 건데 코알라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캐나다는 야생동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곰이 자기 뒷뜰로 내려올 수 있어요. 배고프면. 그 다음에 사슴도 그냥 귀여운 사슴 아니라 뿔이 이렇게 막 크게 달린 사슴. 그 다음에 라쿤, 너구리, 우리나라 말로 너구리일걸요? 라쿤, 너구리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캐나다에서 사는 동물하고 이제 호주에서 사는 동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동물은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벌레가 문제예요. 벌레. 그래서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호주로 가실 생각이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 캐나다도 저기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은 외딴 지역에 가면은 인종차별을 해요. 하지만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밴쿠버나 뭐 토론토 이런 데 보면은 인종차별을 안 하고 거의 없고, 인종차별을 하면은 굉장히 그 좀 인격이 낮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요. 그래갖고 싸울 때 Are you racist? 이러면은 바로 상대방이 말을 못하고 말문을 닫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고 민감해요. 하지만 호주는 백호주의였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민자들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그 백호주의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인종차별이 좀 아직도 심해요. 캐나다랑 비교했을 때. 제가 살았을 때는 막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이 눈 이렇게 찢는 그 제스처 하면서 막 놀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은, 제가 일본 친구하고 같이 거리를 걸어가는데 차에서 어떤 남자들이 계란을 던진 거예요. 저희한테 차 타고 가면서. 다행히 안 맞았지만 기분 굉장히 나빴고, 그거 맞았으면은 기분 더 나빴겠죠. 다쳤을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그 계란이 날아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은, 얼굴 같은 데 맞으면은 그 계란 껍질이 조금 날카로울 수가 있잖아요. 깨졌을 때. 그럼 상처도 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심심치 않게 겪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딱 한 번 겪었네요. 캐나다에서 인종차별. 스타벅스에 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캐나다에 처음 막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 이름 쓰는 안에다가 눈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짝대기로 검게.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어머, 얘는 왜 스타벅스 컵에다가 왜 만화를 그렸지? 이렇게 이제 몰랐으니까. 그러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마시고 그래 이제 나왔는데, 며칠 뒤에 미국에서 스타벅스에 이제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인종차별이라고 그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스타벅스에 갔는데 그 스타벅스 직원이 스타벅스 컵에 눈을 이렇게 그렸다. 그게 어떤 걸 상징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시아는 눈이 작잖아요. 그래갖고 눈이 이렇게 좀 찢어지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아시아의 이는 눈이 작아서 이렇게 찢어진 눈이다. 그래갖고 그때 알았지. 아, 내가 그때 인종차별 당한 거였구나. 그 캐나다 거기 스타벅스 거기 가서 내 바보같이 몰라갖고 그냥 넘어갔구나. 하지만 그때 10년 전에 그때 한 번이었고, 그 뒤로 인종차별 겪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아니면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제가 딱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인종차별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호주가 훨씬 더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기는 좋은 날씨가 반드시 필요하다. 날씨에 민감하다. 높은 임금이 자기한테는 중요하다. 싼 물가가 좋다. 그 다음에 여름 스포츠가 자기는 더 좋다. 그러신 분은 호주로 가시면 되고, 겨울 스포츠가 좋다. 그 다음에 벌레가 싫다. 인종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캐나다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긴 휴가가 좋다. 호주. 뭐 2, 3주 정도의 휴가도 자기는 괜찮다. 뭐 다른 좋은 조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뭐 짧은 휴가는 뭐 괜찮다.
캐나다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더 좋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취향에, 자기 적성에, 자기 성향에 맞는 나라를 잘 선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람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